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 유명해졌어요. 왜? 별명이 시사 폭발물이라고. 지뢰반. 여기만 나오면 막 시사 터지고. TNT. 네. 이준석 나와가지고 그때 안철수 비속어 써가지고 사과했지. 나 여기 나왔다가 지금 엄한 걸로 지금 고소당했지 지금. 원영섭. 아니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것도 막. 네, 여의도 정치권의 화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르만 여의도의 가장 인기 코너기도 하죠. 김과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그리고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 함께하는 김과장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준비하셨죠? 예, 이현주 의원님 하루빨리 넘어오십시오. 연락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현주 의원 전 의원한테 저 민주당 복당 얘기를 꺼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죠? 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아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민주당 다시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분이 결단하시길 문제고요. 네. 저희 당 로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로고 색깔. 저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끊어버려. 네, 끊어버릴게요. 네. 네, 마이크가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 과장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뭐 지금 최대 정치권 이슈는 윤한 갈등이라고 합니까? 네, 하여튼 두 권력자의 충돌 그리고 봉합까지 지금 이어진 것 같은데 요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이거는 그냥 액션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건 진짜로 좀 갈등이 생긴 것 같고 봉합 수순에 좀 들어가고 있으나 봉합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해석이면 오늘 정답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나온 거 외에 네. 이제 궁중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저희가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유, 엄청 심각해요. 그렇습니까? 이거 뭐 네. 짜고 친다 진짜,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짜고 쳤으면 좋겠다. 그 바람. 바람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건 실질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생각보다 더욱더 대단히 심각하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물론 짜고 친 고습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두 분의 인연이 이제 한 20년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남이잖아요. 남. 아무리 남이라도 그렇게 20년 살면 사실 뭐 가족보다 더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부부는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고. 네. 김건희 여사 택할래, 한동훈 택할래?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택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짜고 칠 수가 없어요. 또 왜 뭐라고 얘기하려고요? 윤한 갈등은 이제 없습니다. 장성철이가 뭘 알겠습니까? 이미 봉합됐습니다. 여튼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고 네. 그것을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도 비슷한 생각? 예,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이게 약속 대련이다. 근데 그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쪽의 얘기는 제가 굉장히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민주당의 누구였죠? 우원식 의원이었나? 네. 뭐 약간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너무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무 이렇게 뜨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는 거죠. 지금 뭐 대충 보면은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한동훈 개인의 인기 이런 게 다 한 5에서 10%포인트 높아요. 아, 진짜요? 예, 대체로 다 그래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다 본다라면 이번 대선이, 이번 총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정권 심판론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차별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한동훈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여기
국민의힘에 나와가지고 신당을 차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차별화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본인의 캐릭터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희석이 되니까 이제 계속 약속되는 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정황 증거는 네. 강하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의 소리의 7시간 녹취록에서 그때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로 한동훈은 당시 이제 검사를 언급하는 게 나와요. 네. 예, 동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동훈이한테 이거 내가 전달해 줄게, 이거 처리하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전해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 잘하는 칼잡이, 일 잘하는 부하 직원 이런 집사? 거예요. 예, 그리고 좀 거치게 얘기하면 집사. 대통령 부부가 생각할 때는 예.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가 생각하는 한동훈은 일 잘하는 부하 직원이고 일종의 집사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한 뭐 집사라뇨. 한 집사 아니고 그러면 두 집사인가?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 이거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해. 그리고 직접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보기에는 한참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은 주체로 봤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날 당일에 네. 이를테면은 그 폭로했잖아요. 폭로하고 이관섭. 이관섭이 나왔다라고 그때 이제 그 나 폭로가 그만두라고. 타고 다음 날에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회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사퇴 이거 의사 전달했다. 예, 의사 전달했다라는 거를 깠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 깐 네. 이후에 깐 이후에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뭐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가지고 다 공보수석. 다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다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길길이 날뛰었고 진짜? 날뛰었대요. 봤어요? 왜 그래? 다 알면서 왜 그래? 길길이 날뛰고 화가 나서 길길이 표현은 이분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개인방 아니에요. 저희랑 상관없어요. 네. 많이 날뛰셨고 자 많이 화가 나셨고 네.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를 가지고 대책 회의까지 했다는 건데 그게 얘기는 뭐냐면은 네. 약속대로 아니다 일단은 그 과정은 봉합 쇼일지언정 시작은 약속대로는 아니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 사실은 네. 일요일 날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네. 연락이 와가지고 약속대령 같죠? 그래가지고 약속대령 아닌데? 그러다 이제 거의 서로 저랑 논쟁이 붙었어요. 거기서. 나한테 정보를 주거나 내가 파악해 본 바는 이렇다. 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약속대령 같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최종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는 본인이 정확한 저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네. 약속대로는 아닌 걸로. 왜냐하면 그 위에 이런 일도 벌어져요, 저런 일도 벌어져요, 막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약속대련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바람이 생각해요. 일뿐이다. 아니 그러면 제가 요건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이야기가 선을 넘어섰대요 이번에. 그래요. 하여튼 그 경로를 경로했다는 넘어. 이야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 나왔잖아요. 채널A 보도인가 뭐 단독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내가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워딩 혹은 뭐 뒤통수 이런 워딩들은 그 안에서 사실 세기가 매우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멤버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바로 됐다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 언론 보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흘린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론의 이런 갈등 상황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이 약속대련의 어떤 정황적 증거 같은 건 아니겠느냐. 아니 그건 수습이죠. 네. 약속대련의 정황적인 증거가 아니라 네. 대통령실은 당황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마 음. 언론에다가 이관섭 비서실장이 저보고 사퇴하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줄 모르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 대통령실은 수습국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사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당부 많이 했어. 중진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라고. 네. 그렇게 수습으로 들어간 거지. 이것을 그냥 뭐 우리가 약속대로니까 짜고 쳐가지고 요런 수준으로 수습해 나가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아니 것 그거를 같아요. 그러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 직접 연락을 했나? 아니, 그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굳이 언론에 그걸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싸움을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싸움 벌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네.
그 이관섭 비서실장 얘가 나온 다음부터는 수습 국면에 급급했다니까요. 네. 수습하려고 계속.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시에 이제 서천에 가려고 했는데 네네네. 뭐? 동훈이가 1시 반에 도착한다고? 1시 반으로 바꿔. 1시 반 좋아 빠르게 가. 출발해. 아참 KTX 느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도나 좀 같이 가면서 얘기 좀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짜고 쳤으면 이런 모양새를 안 취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했고 네. 대통령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지만 김건희 여사도 무척 많이 좀 화가 나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화난 포인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이 워딩에 아니면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손들어주고 이 사람 뭐 마포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그거예요. 말이 앙뚜아네트지 뭘. 아니 그 당사자가 여기 계시면서 뭐 모른 척 하시면서 우리한테 퉁치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발언 안 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발언이 제일 분노 포인트.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떻게 그만하세요 이제. 네. 그 짱마리. 계란말이. 대통령 발언이라고 언론 통해 흘러나온 것 중에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그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고 다녔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워딩의 아이고. 주체는 아이고 위험해요. 위험 발언입니다. 그건 안 돼. 아 그런가요? 기자 개인의 발언입니까? 아, 본인 생각이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뭐 하다 좀 뭐요. 고소 고발 감수해야지.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제 인생 철학이 송사에 얽히지 말잖아요. JTBC는 네네. 법률 담당하는 거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네. 기자님이시니까. 아니 저는 제가 지켜야 됩니다. 거기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는 별도로 그런 변호사 얘기는 사야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 유명해졌어요. 왜? 별명이 시사 폭발물이라고. 여기만 나오면 막 시사 터지고 TNT. 이준석 나와가지고 그때 안철수 비속어 써가지고 사과했지. 나 여기 나왔다가 지금 엄한 걸로 지금 고소당했지 지금. 원영섭. 그리고 지금 뭐 이것도 이수정 교수도 그때 그거 뭐 가짜 아니냐고 디오나. 맞아요. 그 가짜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아까 또 저를 감시하러 온 방심위원께서는 조심해 하고 딱 한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조심. 아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방심위원은 careful. 오십니다. 방심위원 오신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진짜요? 그랬어요. 네, 조심해. 그걸 딱 그러시죠. 아니 이 이슈 때문에 이 프로그램 때문은 아니고요. 너 자체에 조심해. 방심위원은 자, 오셨어요. 저는 여기서 OX 한번 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경률 사퇴권을 두고 유난 갈등 2차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OX. 아니 이미 이거는 갈등이 벌어진 것이고 O예요? 둘 다? 두분 오. 김경률 비대위원이 봉합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만둬요? 네. 비대위원을 후보를. 마리 비대위원을 비대위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건 뭐야 심한 거 아니야? 김경률 그만두게 해 사퇴시켜. 그랬더니 싫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네. 그럼 네가 그만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우리랑 봉합하는 국면으로 가려면 성의를 보여라. 그것의 바로미터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비대위원 사퇴다. 그러니까 후보는 괜찮아요? 후보요? 마포울. 아니 그거야 뭐 이제 시스템 공천.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시스템 공천으로 전략 할 공천한다는 거 거니까. 아니에요? 거기? 아니 시스템 공천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일 가장 믿지 않으시는 분이 그런 얘기 엄청 믿어요. 적어도 봉합하는 명분을 최소한. 위해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뽑은 김경률 비대위원만큼은 비대위원 자리는 내려놔야 된다. 네, 그게 요구사항이죠. 최소한의. 그거는 들어줄 거라고 보시고요. 저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여권의 분위기와 대통령실 분위기를 파악한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좀 자진 사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림을? 네. 너무나 사건이 커져버렸어요. 이거는 김경률은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김경률은 했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김경률 에디터의 자, 설명 일단은 들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고기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네. 아직도 안 샀죠? 장성철 소장이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고기 살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죠. 네. 지금 김경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제 말이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말이 샤브샤브 안 통하네. 정도 가능할까요?
예? 샤브샤브. 아니, 장 소장님이 사셔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자, 느낌. 묻고 더블로 갑시다 그럼. 묶고 더블로 갈까? 자, 그래. 김경률 이걸-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김경률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나 안 그만둔다. 난 그만둘 수밖에. 김경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다. 언제 날짜 언제 기한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방송 다음 주 전까지. 수요일, 그래. 회식이네 회식. 회식. 좋습니다. 아니 뭐 방송 끝나고 먹어도 되겠다. 그 안에 그만두면 장성철 소장님이 이기는 거고. 그렇죠. 그만 안 두고 그만 안 버티면 둔다니까. 방송 나가면서 자, 계속 어제- 그만둬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한겨레 국민일보 막 다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했잖아. 나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네, 내 소신은 변함이 네. 없다. 네. 내가 다만 그 JTBC 정영진한테 속아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 요것만 내가 사과하겠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무슨 말씀이세요? 속았다고. 아, 네, 그러면 제가 또 김경률 비대위원과 전화를 했으니까 또 말씀을 언제 드리면 언제? 그 월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월요일 안 밤에 하셨어요? 네. 오늘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 엄청 시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말을 본인이 하면서도 너무 지치고 힘든 목소리였는데 그 직접 그래도 이 말씀 한 번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의 진의는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유한 건 아니었고 당시 최순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네. 사람들을 진짜 건드린 것은 그 감성적인 부분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 최 기자님 알고 있지 않았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 했고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이 발언 전에 공감대는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뭐 자기의 의사였고 당연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이후에는 얘기를 했다. 네. 톤다운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아, 너무 웃지 마세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교감은 없었지만 네. 정영진 앵커와의 네. 사전 모의는 있었다. 그거 그렇죠. 무슨 말? 맞죠? 아 여기 뭐 맞죠, 왜 이래 맞죠. 아유, 방송 확인해 분위기. 주세요. 구면이라는 말씀 그때 하시긴 했었어요. 아니, 이거 딱 걸렸어. 아니 저는 처음 봐요 그날. 아이 거짓말. 아,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사과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큰 그림 어쨌든 자기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 늘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 잘못된 걸 사과하고 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발언 톤은 계속해서 시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 제가 했죠. 네, 내가 사퇴하지 않는- 얘기하고 그래 얘기했잖아요. 먼저 말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정말 사건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발언 때문에 대통령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한판 붙었단 말이야. 당이 난리가 났고 보수 여권 진영 자체가 막 엄청나게 흥분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아,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왜요? 발언 하나 뭐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 여기 장래만 여의도 정영진 앵커 때문에 엄청난 여건이 아니야. 흔들리고 막 싸움이 났어요. 아니야. 생각보다 사건이 너무나 아니야, 파장이 아니야. 커진 거야. 이거 뒷감당하려면은 정영진 때문에. 정영진 앵커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정영진 구속이야?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너무나 커져버려가지고 이걸 네. 수습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완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비대위원 사퇴. 사태다. 자, 이게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은 이렇게 커져버렸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제 봉합이 됐잖아요. 한동훈은 한동훈의 입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의 입장을 먼저 보자고요. 여기에서 김경률이 사퇴한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굽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굽혔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뱉어놨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고위층일수록 더 이런 거는 엄격해야 된다. 옛날에 막 조국 사태나 막 이럴 때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본인은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를테면은 90도 폴더 인사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존중의 의미를 보인 것과 내가 완전히 꺾이는 거, 이런 원칙이 꺾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조국 사태 때 당신이 조국을 비판했던 그 잣대와 지금 이거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신은 정치를 하든 뭐가 하든 굉장히 조롱받고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하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라 생각보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근데 약간 근데 그 이제 이런- 말씀 아니 잠깐만 이건 약간 좀 공감이 되는 게 만약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 물러나게 되면 국민의힘은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이구나라는 이미진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미 네. 지금 이번 싸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정승이라고 그냥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네?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동훈아, 동훈아. 저 우리 마리님께서 김경률은 도저히 좀 정리하라고 좀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내 체면 봐가지고 좀 김경률 정도는 좀 정리하는 수순에서 부탁 우리 마리가 좀 누구죠? 계란말이 하시다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신뢰를 끊는 얘기하지 대통령의 말고 기분 존중과 말 대꾸 좀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듣고 얘기를 해봐 한번. 네, 그렇게 판단을 도저히 안 드리겠습니다. 된대. 어? 전화가 잘안 김경률 들리는데요? 정리 좀 해줘. 전화가 잘 안 들리는 거. 여기서 끊겠습니다. 독립선언을 완전하게 했네.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까. 상황이 그러니까 최소한 좀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건 수습하고 좀 아, 이거 완전히 차라리 그냥 강압적으로 누르는 그림보다는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네. 야, 지금 동훈아 힘들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좀 해결은 하긴 해야 된다. 요 정도는 좀 하자. 이렇게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인간적으로 간곡한 부탁. 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거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아, 예언 하나 들어갑니다. 짜잔. 한우. 예언 하나 하는데 네. 뭐냐면은 짜잔. 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 안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대신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제2부속실 설치한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야당하고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요? 않고 그 대신에 안 나서고 대통령이 이거를 기자회견에서 아마 얘기를 할 거.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이제 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대신에 날리는 건 안 되고 더 이상 이것까지 할 거니까 네.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아. 여기 이걸로 이제 딱 봉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비대위든 어디서든 이제 그런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말고 이 그런다- 정도로 끝. 여기에서 더 하는 거는 이제 무리한 용서 못- 요구다. 저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딱 갈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예. 김준일 대표님께서 네. 아직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스쳐가네요. 아, 이건 그 캐릭터를 이해해야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군요. 지금 하여튼 무슨 일이 네. 관저에서 벌어지는지도 네. 우리가 안테나 세우고 알아봐야 될 것 아, 같고. 김준일 에디터는 그게 좀 부족해. 아. 예, 정보력이 되게 조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네.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러니까 김준일 에디터님처럼 문제를 풀어가는 게 여권에겐 되게 좋아요. 그러나 근데 조금 좀 아, 다른 용산에 대한 일들이 이해가 벌어질 부족하다 김준일.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제 용역이 안테나. 부족하군요, 용역. 근데 이제 안테나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뭐랄까 손실이 적은 방법 아닌가요? 용산 입장에서. 거듭 얘기하잖아요.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가진 않는다. 예, 좀 캐릭터가 좀 다르신 거라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나요? 조금 많이, 정말 많이. 김준일 에디터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저는 이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얘기인데 네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혼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여의도 기자 사회나 이상한 썰 아니면 아닙니까? 서초동 아니, 그 정도로 거기에서 약간 강경하다라는 건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부입니다. 큰 뜻을 품으신 분인 거 대국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싸우다 갑자기? 보면 또 이혼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럼요, 누군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아니, 마음이 그거 상했다. 딴 방송에서도 압수수색 당할까봐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일단 구속이에요. 일단 유추장 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는 딴 데서 다 하신 얘기죠? 여기에서 처음에 왜 여기서 이렇게 왜? 아니 잠깐 진짜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기서 항상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라고 지금 불러낸 거 아닌가요, 우리?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JTBC 사장님한테 프로그램 살려줄 테니까 김준일만큼은 좀 정리합시다. 또 그렇게 쇼당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상당히요. 저 진짜 웃음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내내 너무 아우 너무 막. 두려워요? 네, 가시방.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고 해요, 항상. 방송은 그만해도 되는데.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진이 막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건 정도 이거 소송 가능하죠 지금? 네. 아니 대표자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네. 저희는 정치 잘 몰라요. 저는 시켜서 했다고 그러면 돼요. 저는 정치 프로가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옛날에 최욱이랑 레고쇼 하다가 결별했잖아. 아, 그 예능 프로. 네, 예능 프로예요. 아유, 좀 큰일 났네 이거. 그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런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 사측에서 왜 이럽니까?
네. 화가 많이 나신 그러니까 거죠. 전원을 제가 드린 그렇죠. 겁니다. 근데 여권 일부,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은 이미 이슈 자체가 소진이 됐다. 사과 필요 없다. 이런 꼬랑지 얘기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0분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소진이 돼.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봉합이라는 네.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진짜 그냥 봉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지만 사실 그냥 막 집어넣고 그냥 꼬맨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구도 이 상황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럼 또다시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총선 전에 몇 차례는 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부분도 부딪힐 시점 지점이고 또한 공천이 가장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어쨌든 현역 의원들 뭐 감점은 있지만 그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네.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네. 용산의 뜻을 받아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이철규 공관위원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좀 다툼이 상당히 계속되는 것 같고 네. 만약 대통령으로서도 본인 내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후보들 경선에서 다 떨어져 다 탈락해 공천 개혁도 안 돼 혁신도 아니야 네. 그냥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 현역 의원들이 다 공천 받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 룰대로만 가면 이건 괜찮은 공천 시스템이긴 해요. 현역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기득권을 신인들 가산점을 주고 네네. 현역 의원들 3선 이상들 네. 감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선에서 이기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분위기 쇄신되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국민의힘의 네. 이제 공천 시스템 다운 단계 룰을 보면은 대략 40% 정도는 그냥 물갈이 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냥 경쟁력이 현저하게 뭐 낮을 때 네. 이거는 그냥 우선 공천을 한다. 네네네. 그럼 근데 요거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이 네. 부분은 아직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어제 이제 뭐 아까 전에 앞에 브리핑도 있었지만은 이제 뭐 3번 연속 진대는 뭐 공천을 네네네네. 이제 뭐 우선 공천 안에 뭐 전략 공천 안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용산에서 나와가지고 출마한 사람들 그리고 장차관들 뭐 이분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이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럼요. 예,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거의 양자택일이에요. 현역 의원들, 중진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네. 이 사람들을 살리느냐라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 용산으로 다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현역들을 붙어서 이깁니까라고 지금 바짓가랑이 붙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크게 총대를 맨 사람이 이용 의원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예, 이용 의원이 사실은 대통령의 메신저로 네. 그때 쿠키뉴스에서 나왔던 거 가장 의원실에 뭐 단톡방에 이제 공유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지금 막 욕도 먹고 있는데 네네네.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를 뭐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거를 친윤들 중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그거를 압박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어떻게 할지 아직 스탠스는 확실히 정해지지 네네네.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일단 저 몇 가지 공지만 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요 슈퍼챗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여쭤봐드리고요. 궁금을 해주시면 네. 저희 진정어린 예, 입장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7만 돌파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50만, 70만짜리 유튜브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정영진 씨의 구속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구속자로 읽혀요, 저한테는. 구속자. 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용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용 의원이 가수 출신인 줄 알았어요. 잊혀진 계절. 저는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문 던진 건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채팅창 안에, 혹은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재직자분들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불안해서 그런지 방송을 못 하겠으니까요.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그게 몰아가지 마. 아, 그래요? 공개 수배로 돌려달라고.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 요 얘기는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이제? 아니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출마하려고 네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엄청. 이 공천을 통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공천받지 못하고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단체로 날아가 버릴 거라는 지금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뭔가 이제 액션을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걸 원했으니까 뭔가를 하시지 않겠어요? 큰 그럼?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아. 그러니까 2016년 공천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막장 공천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자기들 원하는 사람 공천 주려고 한 것이고 네. 당시에 훌륭한 보좌관을 뒀던 김무성 당대표는 이 막장 공천을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네. 저항을 했던 네, 것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벌어질 것 같은. 그 싸움의 형태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막 들이받는 형태예요? 아니면 그 말고 막 뒤에서 그냥 말들이 막 언론 보도, 단독 보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여론 압박. 의원들은 들이받기가 어려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 조율 단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회의 권한으로 네. 자꾸 용산 공천을 시도하려고 하는 공관위원들은 해임할 수도 있다. 아, 그 권한이 있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용산의 뜻을 조금 이렇게 잘 드러내는 공관위원을 만약에 날려요? 네. 그러면 용산에서 또 그동안 지금 약간 좀 야, 참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분노 폭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네. 뭔가를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적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용산에선? 비대위원회에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썼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준석 날릴 때, 김기현 날릴 때 등등등 했을 때 네. 하나가 의총으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붕괴시키는 거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윤리위 제소하는 거 하나 있었고, 네. 하나는 의총 열어가지고 이제 네, 뭐 네, 연판장 돌리거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일단은 최고위원회를 붕괴시키는 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비대위원 자체가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한동훈 중심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그리고 비정치인이다 보니까 뭔가를 당근을 제시하거나 협박하기 어려운 거 하나 있고 윤리위 제소는 실제 얘기가 나왔어요. 친윤들이 윤리 제소하려고 하다가 지금 물러섰다라는 건데 뭘로 걸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팝콘각이야. 이거는 보면 돼. 보면 되고 의총에서는 이미 반반 싸움 됐어요. 이미. 아니야. 9대1 싸움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 한동훈 편이야. 한동훈 편이 더 많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빼놓고는 이번 사태에서 한동훈을 비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태영호는 막 오히려 태영호 의원은 더 세게 나가가지고 네. 한동훈 옹호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없어.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올해 총선이면 언제 또 총선입니까? 4년? 그러니까 2028년이잖아요. 2027년에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선은 누가 공천하죠? 차기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보수에서 나온다라면은 윤석열은 안 해요. 확실한 거는 그 공천을. 아. 그러니까 이미 시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권력으로 뭐 어찌 됐든 현재 권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네. 식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공천 싸움으로 자기 사람 심는 거가 본격화되면은 한동훈을 구속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어떻게 구속해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네. 그 정도로 생각보다 쓸 수단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생각보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하면서 법무부 내에서의 한동훈 라인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그널이에요. 일종의 내가 권력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라는 건데 인사권으로. 마침 요 사태 터지고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했죠. 원래는 이거는 네. 그냥 대행으로 가는 거고 법무부 장관 임명하기 전에 이미 차관하고 뭐 이를테면은 중요 이제 기조실장 뭐 이제 검찰국장 같은 거 다 임명을 했어요. 이거는 원래 장관 없이 가겠다는 시그널이었거든. 근데 한동훈 이 사태 벌어지고 바로 장관을 임명해 버렸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한동훈 라인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한동훈보다 10개수 위에 17개, 한동훈은 27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올드보이들이 더 법무부하고 검찰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수족을 다 자르려고 할 텐데 그것도 안 먹히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나고 격앙돼가지고 막 물리적인 방법으로 한동훈을 혼내주고 싶어 하겠지만 네. 따져보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넣어둔 아프지 않은 동나 옛날의 한동훈으로 돌아와라. 내 말 좀 들어줘라. 너 왜 그러니? 너 원래 착했잖아.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막 이런 노래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좀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는 그
그거를 받아들이겠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90도로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큰 의미 없다. 습관성. 아니 한동훈 예를 들면은 네. 90도로 인사 안 했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해서 왜 김정숙 여사한테 예, 90도 했으면서 다른 사람들 만난다 90도로 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90도로 인사를 안 했을까? 반격의 서막이다. 그렇죠. 80도 각도가 80도였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나올 줄은 그러면 용산에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뒤통수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배신감 그런 얘기까지 하는 만약에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꾹꾹 속으로는 큰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전혀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비대위원장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위원들 내가 다 확보한 다음에 확실히 내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이렇게 완전히 싹 바뀐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 네. 하나는 자기 최면에 걸린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대표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생겼다. 네. 3주 동안 지역을 다녀보니까 네. 난리가 아니거든. 와, 한동훈 그냥 인기 폭발이에요. 이 사인해주고 뭐 그냥 한동훈이 구세주다. 우리 보수파를 살릴 사람은 한동훈이다. 넥타이 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 내가 진짜 이 국민의힘의 지도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이랑 하면 내가 또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네. 나는 차기 대권 주자야. 약간 뽕 맞은 느낌. 그렇죠. 저는 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 최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뽕은 네. 정영진 제가- 앵커가 얘기하셨고 제가 구속자 올라갑니다. 제가 했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최면. 속이 안 좋아서 방구가 좀 나와서 콩하고 그러니까 자기 최면이 걸린 거고. 네네네. 그리고 지역을 다녀 보니까 여러 뭐 거기 정치 지망생들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네네네. 야 이거 경선 안 하고 꽂으면은 지역이 난장판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역이 분열되면은 우리가 영남권에서도 선거 이기기 힘들겠구나. 합리적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후보를 뽑아야지 그냥 낙하산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당 대표로서의 사명감과 소명감이 나름 생긴 정치인으로 거예요. 약간 좀 새로 난 거네요. 그렇죠. 그죠? 이제 네. 약간 검사복을 벗고 아. 정치인의 바지를 입은 거예요. 바지를 이제 바지를 입고 윗도리는 아직 검사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거만 벗어. 근데 이제 시기는 벗어요? 사실 시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해도 본인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온 것 같긴 해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김병률 비대위원이 그런 말을 그날 하지 그게- 않았다면 그게 시기가 김경률 때문이 아니라 정영진 앵커 때문이었어요. 아니, 맞아요. 이 자리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유도해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여권을 분열시킨 아 거예요. 지금 유도탄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는 본인 뜻대로 이 시기가 온 것 같지는 않고 생각보다 이게 좀 빨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영진 앵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당에 쏜 거예요. 아 이거 마하세븐 얘기 또 여기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신년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의총에서 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당을 위해 뭐 표현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선민우사.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프로세스를 봤을 때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나가지 말라라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나는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거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을 이기기 힘든 것도 하나가 있지만은 지금 나가면은 윤석열 아바타를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본인이 딱 돌아보면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은 네. 나는 미래는 없다. 현재 총선도 미래가 없고 대선은 더 미래가 없다.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우연치 않게 너무 직설적으로 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버리면서 그냥 지금이구나 이렇게 그냥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한 게 정영진 앵커 아니라. 때문에 그러고 네.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누군가가 부추기는 사람과 세력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권력 이양을 네네. 할 때 그래도 노태우 이제 당시 뭐 민자당 당 대표 예. 그리고 뭐 올림픽 유치 위원장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 네네. 이런 걸 하면서 체육부 장관. 체육부 장관 이러면서 그래도 나는 전두환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충성하고 해야지 그러는데 옆에 박철원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신 미래가 없다. 대통령 그러니까 들이받을 땐 들이받고 네. 6.29 선언도 기획을 하고 이렇게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어 가려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누군가 옆에서 저는 그렇게 부추기는 세력도 있다. 윤씨인가 윤씨?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림을 엄청나게 이쁘게 잘 그려서 딱 갖다 주거든. 이래야 당신이 미래 권력으로 재탄생할 수가 너무 있어요. 이 방송 너무 투명하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 말을 그렇게 막 듣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일각에 김준일 에디터가 그러셨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또 나한테 몰아간다. 본인이 말하고 나서 이런 사람이야 아주. 그러니까 나는 네. 지금 되게 정말 세계 최일류의 축구 선수인데 지금 구원 투수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수할 때는 이렇게 던져야 되고 저렇게 던져야 되고 야구복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공은 이렇게 잡아야 되라고 코치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붙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그냥 혼자 머리 생각이 이거 안 나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뭐 욕심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지는 당연히 않을 생기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이렇게 귀가 솔깃할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의 얘기신 거죠? 가능성이죠. 네, 가능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세요? 민주당 얘기하면 어떨까요? 민주당 얘기하면 물타기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 실시간 구독자 다 떨어져요. 아, 그래요? 민주당 얘기. 아, 아니야 고민이다. 재밌는 거 많아 오늘 민주당. 아, 그래요? 하시죠. 네, 네. 합시다.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유난 갈등 끝났다고 하는 겁니까? 저 그분하고 연락을 하거나 김무성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정말 뭐 사실상 2018년도 이후에 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아 노룩으로. 무슨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부산에 계시다는 예전에 당 대표도 하셨다는. 아 같이 계속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옥새 들고 나르셨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언뜻 기억이 나긴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옆에서 목소리 들으시면 다시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네. 정상철이 내 욕하지 마라. 이 목소리가 있고 계셨구나. 이제 기억이 좀 날라 그러네요. 네.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는 안 놀랐어요. 민주당 다시 간다는 이야기에. 안 놀랐어요. 저도 안 놀랐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럴 거라고 우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제3신당 이쪽으로 갈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9버전이죠. 그 9버전이에요. 그거는 깨진 지가 이미 한 달 반? 한 달 이거 반, 왜 두 달. 깨진 거예요, 이거는? 비례 안 줘서.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추정 얘기하실 때는 항상 앞에 말이랑 뒤에를 좀 이어서 하세요. 자, 비례 안 줘서 추정 이렇게 하면 오해하신다고. 그러니까 비례 안 줘서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토크 콘서트 이준석 대표랑 했었잖아요. 했죠. 부산에서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측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 저도 뭐 친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갈라졌어요 이미. 그리고 방송에서의 톤이 이현주 의원이 맞아. 이 개혁신당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준석 쪽을 조금 비판 뭐 비난까지는 아닌데 살짝 이렇게 선이 발을 빼고 온도가 살짝 달랐고 네. 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거는 그 당에서의 어떤 그 합류를 했을 때 롤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견차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현주 의원께서 제가 사석에서 만났을 때 네. 무소속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고요. 소속은 좀 힘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소속을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내가 뭐 정치 안 해도 되지. 네, 뭐 맞아요. 내가 그런 뭐,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엄청 많이 무소속을 열어뒀다가 갑자기 다른 방송에서 나가가지고는 민주당 쪽에 뭐 예를 들면 용해인 쪽에 개혁연합신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놀라운 것은 사실은 것도 아니고. 다 이현주 의원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놀랍습니다. 아, 예, 예. 손을 내밀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어떤 계산을 했길래 이현주 의원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네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OX로 또 질문 OX 도 드리겠습니다. 있어. 이현주 민주당 복당. 네. 민주당에게는 득이다? OX. 아, 득이면 네. O, 득이면 O, 아니면 X. X. O예요? 전 득이라고 봐요. 왜요? 김준일 에디터는 X입니다. 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국민의힘에 있어 봤는데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과 네. 윤석열 대통령을 네. 비난을 더 많이 워낙 또 강하게 했고요. 비난하던 분이 비판하시던 그러니까 지금은 분이고. 그래도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했으니까 물론 열흘 전에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좀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말이에요. 저기 누구를 만나봤는데 막 그때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어렵죠. 얘기들이 많겠네. 그래서 득이다. 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실이라기보다는 큰 득이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거의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현주 의원이 이 발언에 파괴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 거는 그분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을 비판해서예요. 맞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판하는 거 맨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사실은 별로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입당하면서부터 이분의 어떤 주목도나 파괴력이 더 약해질 것이에요. 특히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옛날만큼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철새 논란이 또 불거질 겁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간 거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납득이 되나? 지금 반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나올 때 난 이현주 의원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친문 패권주의 얘기했어요. 네. 지금 그때랑 다른가요? 친명 패권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명들 다 탈당하고 지금 막 저격당하고 난리가 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이 더 심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많이 비판했는데. 친문은 안 되고 네. 친명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유불리와 본인이 뱉어놨던 말하고 좀 많이 배치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영향력, 파괴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네. 밖에 나와서 이제 보수 우파 쪽에 몸을 담으면서 제가 민주당에 있어 봤는데요. 얘네들 사례 1, 2, 3, 4 정말 그냥 지긋지긋해요 막 이래가지고 톤 많이 연구하셨네. 딱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쪽 보수파 쪽에 있는 분들을 정신교육 시킨 부분도 있었고 야 쟤네들 진짜 정말 어떻게 이현주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진짜 나쁜 집단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용을 많이 해먹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제가 이제 이현주 의원의 입당 제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통해봤어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아하. 드디어 일을 드디어 일을 해서 아니 저도 가끔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주장의 요지를 얘기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왜 움직였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일상적이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을 해왔다는 것 자체는 크게 높이 산다. 높이 산다. 네, 두 번째, 그래서 넘어오면 중도 확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보다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제 전문가다. 네 번째, 그 전에 워낙에 성격이 그랬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한 십수년간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많이 원숙해졌다. 철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무슨 전문가라고요? 경제 전문가라고 이제 이분은 얘기를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이분이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뭐 경제 전문가에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아니요. 있는데 뭐 전문 분야에 이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정도의 전문가가 당에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분도 어떤 얘기를 했냐. 친문이 너무 반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당 내에서. 문구 오소리 하면서 엄청 공격. 네, 왜냐면 이분이 친문 패권주의 타파한다고 하고 나갔으니까 네. 그때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3, 4만 개씩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친문 의원들은 이름만 나와도 막 일을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입당을 권유하면서도 정확한 지역을 약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전 의원 입장에서도 들어왔을 때 본인이 확실하게 될 지역에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약속은 아직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 정도의 톤만 그냥 네네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민주당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지역구 어디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유력한 건 광명 원래 있던 광명을과 부산에 나가는 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다들 보고 있죠. 갑자기 강남에 나가서 강남에 나갈 수도 있겠네요. 부산에 나가서 장해찬하고 붙어라 아마. 그렇게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던데요. 하여튼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께서 지금 아직 입당 결심이 어저께 입당 확정까지 나왔다가 본인이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하는 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음이 아니라 확실한 현찰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 상황이나 이거를 보면은
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180석을 얻으면서 비례까지 포함해서 지역구 163석을 얻으면서 웬만한 데 다 현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꽂을 데가 없어. 비명과 친명의 싸움, 네. 친명과 친문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자리 놓고 싸움인데 그거를 왜 피를 내가 친명이나 아니다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너무 없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비 후보자로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딱 한 군데를 빼가지고 네. 지금 이현주를 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비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재선 의원인데 비례를 줘요? 네. 아 그래도 괜찮아요. 영입 인사로. 영입 인사는 괜찮아요. 아,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영입 인사가 아니라 이게 복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자리 확 꽂아주긴 또 쉽지 않다. 그런 게 비례 한 고민도 있는 11번 것 정도. 같아요. 비례 11번. 본인은 지역 출마에 대해서 대단한 거부감이 위성정당 만들면 또 탈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단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네. 지역구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현주 웬만한 의원이 지역 아니면 바라는 거는 비례 앞순위 정도를 가장 바라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달라고 민주당 쪽이 요구할 가능성이 좀 높고 민주당에서는 딱히 그러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정도에서 이제 이걸 서로 조율을 좀 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보면 되겠군요. 그 오늘 어제 막 이현주 의원이 페북에다가 저 입당 확정한 거 아니에요. 저 고민 맞아요. 중이라니까요. 네. 저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아 그러면 그랬어요. 그런 입당 확정 보도가 나오는 거는 혹시 당 쪽에서 아예 그냥 묶어두려고 아니면 이제 차라리 스크래치를 내서 딴 데 가봐야 소용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일부러 입당 확정입니다 이렇게 내기도 합니까? 근데 당에서 했는지 아니면 이현주 의원이 네. 뭐 먼저 얘기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당황해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먼저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직 약속은 안 했지만 이현주 오면은 이렇게 보도도 많이 되고 네. 야, 뭐 윤석열 정권 비판도 하고 국민의힘 비판도 하는데 야 이런 사람 우리 민주당인데 네. 야 국민의힘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용해 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이.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가지 않으면 이현주 의원에게는 어떤 시나리오가 어딜 가지 있습니까? 않아요. 민주당 안 민주당에 가면 다시 복당을 하지 않으면 99%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안 가기도 애매한 안 가면은 상황. 위성정당 가겠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이현주 의원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공천 쪽은 특별히 이제 빈자리가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럼 이제 하려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요구를 잘 못 들어줬을 때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막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그거는 언제쯤이에요? 그거는 이제 설 이후부터 네. 본격적으로 2월 15일 이후부터 1차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탈락한 네. 뭐 친명계 인사라든지 아니면 현역 의원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왜 나를 탈락시켰냐? 컷오프부터 네. 나올 테니까 왜 나를 탈락시켰어? 아. 자료는 비공개.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쯤부터. 그때부터 이제 또 제3지대가 슥 올라오는 그런 구도가 그래서 이제 억울하고 열받는 사람들은 네. 이제 현역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네. 그다음에 검증위원장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상당히 좀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어떤 무리한 일들이요?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지역에 예비 후보자로 뭐 검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시켜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은 단독 공천 스스로 셀프 공천하게 생겼어요. 단수 공천. 이게 말이 되냐고 정장 이게. 지역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불공정. 당내 여론은 안 좋아지죠. 그런 네. 식의 공천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심판자가 선수로 뛰고 선수가 심판자고 이거 말이 되냐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 그러면 이런 식의 그 조금 심판이 좀 제대로 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하고 예. 그게 결국 이제 탈당이나 이런 쪽으로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도 네.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네. 배 아픈 거는요 못 참아요. 지금 먹을 게 있잖아요. 네. 총선 승리 민주당에 유리해 보여. 잘하면 2020년도처럼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겠어? 나는 출마만 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겠어? 근데 공천 자리가 없네. 죽기 살기로 달라붙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서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아 거예요. 상대 후보에 대한. 쟤는 지금 지역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졌어. 돈 받았대. 뭐 여자 문제 있대. 남자 문제 있대. 뭐 그냥 어떤 업자랑 같이 지금 같이 다니고 있대. 뭐 별 희한한 얘기들 다 투서로 들어갈 아 거예요. 이거 투선 누가 받는 거예요? 공관위원들. 공관위원들한테. 그럼 이제 공관위원들이 그거를
어쨌든 들어온 거는 물어는 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검증도 시키죠. 이렇게. 아, 그래요. 하기는 확인을 해야죠. 하고.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맞냐. 될 우려될 수도 수 있으니까. 아, 네. 근데 그 난장판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천은. 거의 동의하고요. 네. 난장판이 될 텐데 이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더 난장판이라서 그래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네. 이게 덜 주목받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월 중순부터는 실제 탈당하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리고 2월 중순이 아까 2월 얘기했죠. 중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그냥 기사로만 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잡음이 있네, 논란이 있네, 불공정하네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실제 이제 컷오프가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번에 제가 봐도 조금 불공정하다고 조금 많이 느껴져요. 이런 네. 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좀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복하기가 어렵다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모로 모범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의 모범을 안 보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계속 갈라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명도에 몰아내니까 이제 친문도에 몰아내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조직화돼서 감정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민주당도 이번에 굉장히 험난하겠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조정식 그다음에 이제 그 공관위원장 뭐 여기 등등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번 민주당 공천의 핵심 키맨들이에요. 사무총장이 어쨌든 실무적인 키맨이죠. 네. 사무총장이 뭐 혼자 독단적으로 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긴밀하게 조율하고 네. 지시도 하겠죠.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의 행보 메시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문제 제기를 해요. 네. 당내 뭐 인사들이 조정식 잘라야 된다. 그런데도 계속 신임을 하고 그 자리에 두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원하는 공천을 조정식이 할 거야. 거기에 좀 부스러기 몇 개 떨어진 거. 그렇지. 조정식이 뭐 자기 사람 몇 명 챙기는 그렇지. 거는 오케이. 그까지는 오케이인데 총대를 메고 내 사람 잘 챙겨. 크게 보면 하여튼 충성 이러는 거죠. 이제. 그 당내에서는 네. 실제로 뭐 취재도 불만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많아요.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이 본인의 지역구에 경선을 하라고 온 사람을 아예 검증해서 탈락시켰다는 거. 김병기 사무부총장도 그 전병헌 전 수석이 오겠다고 했는데 그걸 애초에 탈락을 시켰어요. 검증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정치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경선만 일단 붙여달라. 그렇지. 이제 그건데 해보고 나서 떨어지면은 내가 그렇죠. 그냥 받아들인다. 억울하진 공정이든 않지. 불공정이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검증에서 떨어졌고, 검증 이해 기준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좀 느슨하게 적용되고 누구한테 빡빡하게 적용되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매우 크고요. 근데 아까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서서 이거를 다 쳐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행동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정식 사무총장이 하고 있는 그 거고.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원하는 것들을 이제 소통하면서 하겠죠. 하게 네. 되면. 근데 이제 지금은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원외에 있는 인사들조차 조정식 나가라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에서 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수도권이요? 네. 이러한 공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의정부에 네. 김민철 현역 의원을 그냥 예비 검증에서 탈락시켜 버렸거든요. 현역 의원을. 네. 탈락시켜 버렸어요. 왜? 여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공천을 주려고 여기 이제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래요. 저 탈락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총선 출마 안 하고요.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이러겠냐고. 떠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 하지. 안 하죠. 그냥 어디 제3신당 가가지고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표 갈려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김민철 현재 의원이 15%, 10% 이상만 가져가면 어부지리로 국민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네. 총선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금 봐봐. 여기 공천 난장판 될 거야. 우리는 영남 난장판 되더라도 네. 영남은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찍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아니 거군요. 거의 뭐 수도권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현역도 경선을 붙일 것이냐 여부는 이제 여론조사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선에 실제로 붙더라도 전화 여론조사, 일반 국민하고 이제 당원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그런 걱정들이 있죠. 지금 여론조사를 그 지역구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전화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본인의
통신사 고지서가 어디로 가느냐 그 주소지를 기반으로 그 네. 지역 구민을 확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동원력이 있는 분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동네를 그쪽으로 옮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아 거죠. 진짜로? 네, 그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고지서 받는 거를 그게 거기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기준을 고지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대방동 살고 있는데 내가 네. 지금 저 마포 쪽으로 가서 여론조사 받고 싶으니까 네. 그럼 아예 마포에 있는 어디 좀 주소가 사무실 주소 같은 근데 내가 거에다가 고지서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론조사상 이쪽에 사는 사람으로 그렇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주는데 네. 그게 이제 나이, 그러니까 나이, 성별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네, 이제 네, 분류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주소지가 방금 얘기했듯이 통신비 이제 내는 그 주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아. 허점 같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당원들 같은 경우에 네. 좀 더 내가 원하는 분의 공천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쯤은 얼마든지 할 수도 그럼요. 있을 이게 거예요. 어렵지 않고 실제로 그 경선 때 전화 받는 비율이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우리가 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 1번, 2번을 누르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전화 받아줄 사람만 일부 확보가 되면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또 보는 거죠. 아, 그렇게. 제가 2016년 공천을 그냥 눈앞에서 네.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그 대부분의 모든 당은 자 우리가 룰대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시스템. 경선을 통해서 네. 우리가 공천을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라인업을 짜놔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공천 주는 방법대로 여러 가지 룰도 바꾸기도 하고 네네네. 또한 미리 세팅도 해놓고 그래요. 그래서 공천은 항상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누가 해도 근데 그런 것 같고 아마 2월부터는 이제 그 당상 앞에 누워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짊어지고 와서 붙는 분 다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엔 뱀도 풀었어요. 네, 공간이 다양한 일들이 하는데 뱀도 벌어집니다. 풀고 네. 신나 갔다가 막 껴안고 네, 나 이거 이제 여기 그냥 끝났다, 먹으려고 이제 그 한다, 생각하고. 막 아니, 몇 년도 얘기예요? 당시 이제 김대중 총재 아, 시절 예전 진짜 예전에. 대한 노이도에 계신 모 본능은 네. 뺨을 때렸죠. 그냥 사진이 아직도 찍혔더라고요. 네, 아직도 있어요. 네. 뺨 때리는 사진이. 그 들어 누워요. 그래 눕는 거는 뭐 다 한 번씩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지자들 와서 데모하고 집회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럼 그것도 한 2월 뭐 중순 이후부터는 자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계속 되겠군요. 우리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누가 잘렸네요, 누가 반발하네요, 누가 탈당하네요. 그 얘기는 할 거예요. 구독자 1만 명 넘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아, 뭘 그만해요. 정점을 찍었을 때 그래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이제. 잘 나갈 때 네, 떠나라. 알겠습니다. 잘 그러면 나갈 때 떠나. 예, 딱 그 그만해요. 제3당 얘기만 한 번만 잠깐 하고 제3당 얘기는 금요일 날 저 이준석 대표 나오면 그때 물어보세요. 우리가 뭘 알아요? 나온대요 그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저희가 요청을 해놨는데 네. 네, 나오기로 나오기로 했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금요일에는 이준석 물어봐요. 대표와 함께 하겠고요. 그러면 저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제3세력에서는 가장 지금 유력한,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왜냐면 당 창당한 것도 가장 빨랐고 가장 빠르진 않죠, 상당히. 양양자 당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빨랐고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당으로 가장 빠랐고. 그리고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은 여론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네. 가장 주도권을 빠르고 강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물어봤는데 어쨌든 제3신당 한 울타리에서 함께 총선을 맞이하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 네. 그 과정 중에 본인이 뭐 이렇게 좀 줄다리기 하고 좀 독려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정치적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네네네.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모양새로 될 것이냐. 음. 그게 가장 중요한 비례대표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네. 어쨌든 개혁신당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니셔티브를 쥔 거는 맞는데 네. 개혁신당 중심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3자 구도냐 4자 구도냐의 기로에 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빅텐트로 소위 말해서 네, 네. 이제 다 한 당으로 제3당으로 갈지 아니면은 3당과 4당이 나올지는 봐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그 빅텐트 통합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아직은 이제 뭐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좀 최소 광정 얘기하는 걸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새로운 미래랑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랑 원칙과 상식의 미래대연합 그 둘이서 지금 합당이 아니라 아직 창당 안 했으니까 같이 공동 창당하는 거를 지금 논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별하는 거 따로따로 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미래 대통합이 먼저 이제 나오고 이준석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준석 쪽이 여론 지지율이나 살짝 높기는 하지만은 세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예, 약간 더 세긴 하지만은 그리고 더 미래가 있고 예를 들면 더 젊고 그러니까 확실히 당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지만은 여론 정당 지지율 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어느 하나가 세버리면은 나머지가 다 흡수되거나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두 개가 따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확 강하진 않은 거군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따로 가는 것까지 다 모든 세력들이 다 따로 가는 것까지도 다 따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크게 두 쪽으로? 3정당이 아니라 두 쪽으로. 두 개 정당으로. 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양향자랑 금태섭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독립 변수가 되기 힘들고 네. 양향자 의원은 이미 합당하는 걸로 이준석이랑 거의 끝난 거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금태섭이 남은 건데 금태섭이 저쪽이 이제 이준석이랑 손을 잡을지 말지는 큰 변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따로 갈 수 있는 저 지금 분위기도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네네. 같고 제가 조언 하나 딱 하나 조언 드리고 하나. 싶으면은 네. 들어갑니다. 정책 아니 그 빅텐트는 사실은 저는 뭐 되든 안 하든 뭐 크게 저는 뭐 잠깐! 왜 저기 제3 신당 하려고 하는 사람들 슈퍼챗이라도 좀 쏘라고 조언해줘. 아니야. 그렇게 그냥 막 해주면 어떡해. 아니야 나는 나 뭐 같은 사람은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료로 해주면은 이거 시장 경제를 상당히 흐트러뜨리는 거야 이거. 어차피 저 고기 사시려면 돈도 좀 필요하실 맞아요. 테니까. 그러니까 네. 모아야 됩니다. 그건 살짝만 얘기해줘야 돼. 살짝만. 아니 구체적으로 그게 얘기하면 저는 온 진심을 다해서 항상 그잘 되기를 원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원. 저는 이 정책 중심으로 당을 이게 컨셉을 잡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 파괴력 있게 계속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한 보완제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때 정강정책위원장일 때 노인 그 무임승차 폐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는 논란을 일으키고 이게 우리는 미래로 가야겠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피부에 도움이 될지가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에요. 저는 이거를 세대 갈라치기라고 보는 거는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의 지적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책 어그로였어요, 사실은. 정책 어그로였지. 갈라치기 아니라 근데 지금 글도 하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정책만으로 승부 보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정교한 플랜이 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때 누구를 거물급을 영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없으면은 상당히 지금 지지율 정체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꼬라박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지지율이나 이 하락으로 상황이. 반전할 수 있다. 뭐 좋게 얘기하신 거고 그냥 그 꼬라박겠다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저는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된다 지금 네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 정책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 정치를 모르고 아니한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네, 사람을 몇 가지- 데리고 온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는 돈 받고 할게요. 지금까지는 무료 서비스였습니다. 돈 받고 할게요 그거는. 우리가 장르만 여의도지 네. 예능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짝퉁 백종원 씨를 데려다 놓지 말고 진짜 백종원 씨를 한번 데려다 놓고 네. 한번 취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취조는 무슨 취조예요? 이번에 생각 정치- 좀 하고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구성으로 정치에 방송을 관심이 하면 있냐? 어떡해요? 이번에 정치. 각 당에서 지금 영입하려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안할 걸요. 아니 저 안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각 당에서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백종원 씨 영입하려고. 네, 엄청나게 지금 아니 그분 정치하시면 넌 개그 콘서트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백종원 씨를 연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딴 사람 연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라고 개그 그래. 콘서트 영입을 또 왜 안 하는 그게 거야, 제일 도대체? 잘 어울린다고. 알겠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 자, 그래서 저는 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네. 백종원 씨 한번 여기 와가지고 같이 요리도 하고 먹방 한번 하고. 네. 네. 저희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그냥
같이 설탕 카드 썰어 들이붓죠. 드리고. 이렇게 하고. 아, 우리가 한번 해요. 근데 시사 프로그램이라 못 모신 게 아니라 네. 제작비 한계가 있어서 못 모신 거예요. 오해가 있으신 저희 거예요. 제작비 다 반납. 안 되죠. 저희 2달 모아야 될까 말까요 지금 다 모아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빅텐트 시에는 그 50석에서 60석도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돕고 있는 거를 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석을 좀 예상하십니까? 빅텐트 전제로 했을 때 따로 하면은 각자 한 7석 정도 얻을 수 있겠죠. 7석이요. 같이 하면은 원내 교섭단체 한 20석 얻을 가능성도 있고. 20석. 같이 통합하면 한 60석은 60석까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없어요. 아, 비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50석 틀렸다. 저는 그 새로운 미래 대연합 같은 네. 경우에는 5석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준석 그 중심으로 하는 개혁신당은 8석에서 10석 정도 따로 갔을 때, 10석까지. 따로 갔을 때 8석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에 공천 파동이 세게 일어나면은 네. 각 주워 먹기 뭐 이제 영입 인사 이삭 줍기 이런 거를 통해서 잘하면은 좀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교섭 단체를 넘어서 30석까지도 가능할 수는 어허. 있겠다. 다 합쳐서? 다 합쳐서. 30석. 제3들 다 합쳐서. 이건 저희가 잘 녹화한 그 화면을 나중에 이제 4월 10일이죠. 네. 그때 또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파티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기억이 좀 남는 거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 크게 한번 쏘셔야 되고요. 네. 네, 만약에 수요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네.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려봐야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네. 이렇게 어깨 행동할 겁니까? 약속 좀 지켜주세요. 방송 다 잘려가지고. 세워라 김경률, 힘내라 김경률, 버텨라 김경률. 딴 데 좀 제발 그만둬라. 그만둬야 한다. 여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네. 원흉 그만둬야 한다. 네, 다 좋습니다. 이제 마리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한 김 과장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 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뵐 수 있겠죠? 그 사이 어디 저 들어가시고 이런 거 아니죠? 그 사이에 구속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 발언으로 인해서. 세 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네, 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옆에서 이 사람들 얘기 들어주느라. 들어주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내일 오전 11시 정말 한없이 가볍게 다시 여러분 곁에 살짝 앉아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